병원에 가도 이상이 없다는데 매일 밤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던 영숙 보살님. 스님은 그녀의 침실을 보자마자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당장 베개 밑에 있는 그것부터 치우십시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베개 밑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녀를 괴롭혔던 걸까요? 오늘 밤 보살님의 잠자리를 점검해 보세요.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개 밑에 묵은 물건 하나 때문에 밤마다 가위에 눌리던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보살님도 혹시 베개 밑에 뭔가 넣어두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오래된 사진이나 편지나 아니면 참아 버리지 못한 물건 같은 거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걸 치워야 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영숙 보살님은 68입니다. 순천만 근처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논밭 일구고 자식 셋 낳아 키우고 쉴 틈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 재식 씨와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영숙 보살님이 요즘 밤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잠드는 게 무서워요.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렸습니다.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가슴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 해도 목에서 슉슉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남편 재식 씨가 옆에서 코를 골아도 영숙 보살님은 혼자 그 공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 가보자. 남편이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영숙 보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뭘 어떻게 귀신 붙은 것도 아니고 사실 영숙 보살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마다 누구 얼굴이 보이는지 큰아들 성진이었습니다. 4년 전에 크게 싸우고 연락이 끊긴 아들. 보살님, 자식과 연락 끊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차마 누르지 못하는 그 마음. 보고 싶은데 믿고 미운데 보고 싶은 그 마음. 영숙 보살님이 4년째 안고 사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성진이는 39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성진이가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잘 돼 걱정 마. 영숙 보살님은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성진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밀리고 직원 월급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숙 보살님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3천만 원. 평생 농사지어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걸 내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영숙 보살님은 통장을 들고
농협에 갔습니다. 자식이 어려운데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남편 재식 씨는 반대했습니다. 그 돈 주면 우리 뭘로 살아? 사업이 안 되면 접어야지. 왜 부모 돈까지 끌어가? 영숙 보살님은 남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서울 올라가서 성진이 손에 3천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성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꼭 갚을게. 영숙 보살님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네가 잘 되면 그게 갚는 거야. 그런데 사업은 안 됐습니다. 1년 뒤 성진이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3천만 원은 빚 갚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성진이는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보살님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성진아, 괜찮아, 돈은 됐어. 네 몸이나 챙겨. 성진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쌀쌀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영숙 보살님이 참다 못해 다시 전화했습니다. 성진아, 왜 연락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그때 성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돈밖에 모르냐고. 영숙 보살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내가 언제 돈 얘기했어? 맨날 그 3천만 원 얘기하잖아. 갚으라고 압박하잖아. 내가 언제 갚으라고 했어? 말로 안 해도 느껴지잖아. 엄마 목소리에서 느껴진다고. 영숙 보살님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 돈 갚으라고 한 적 없어. 나는 그냥 너가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나 알아서 살 테니까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4년입니다. 4년 동안 성진이에게서 연락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숙 보살님은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래, 너도 연락 마, 나도 안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화보다 서러움이 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돈 준 게 죄냐? 자식 도와준 게 죄냐?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 3달 전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숙 보살님이 베개잇을 빨려고 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개 밑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성진이 사업 시작할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4년 전 성진이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성진이가 웃고 있고 영숙 보살님이 옆에 서 있고 남편 재식 씨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뒤로 성진이네 밥상이라고 쓴 간판이 보였습니다. 영숙 보살님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걸 왜 여기 넣어뒀지? 기억이 났습니다. 성진이랑 싸운 뒤 이 사진을 버리려다 차마 못 버리고 베개 밑에 넣어뒀습니다. 4년 동안 매일 밤 이 사진 위에 머리를 대고 잔 겁니다. 이거였구나. 영숙 보살님은 그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보살님, 혹시 보살님도 베개 밑에 뭔가 넣어두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오래된 편지, 사진, 통장, 아니면 차마 버리지 못한 물건. 그게 보살님 잠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보살님은 그 사진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 보살님이 말했습니다. 언니 송광사에 도윤 스님이라고 계셔.
가서 한번 여쭤봐. 영숙 보살님은 망설이다. 송광사로 갔습니다. 순천만에서 송광사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절이 보였습니다. 영숙 보살님은 일주문을 지나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도윤 스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매가 편안했습니다. 영숙 보살님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위에 눌리는 것, 아들과 싸운 것, 베개 밑에서 사진이 나온 것. 스님이 조용히 들으시더니 물었습니다. 보살님, 그 사진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숙 보살님은 한참을 뜸 들이다 말했습니다. 서러워요. 무엇이 서러우십니까? 내가 그 돈 안 줬으면 아들한테 이런 소리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도와줬는데 돈밖에 모른다고. 그게 너무 서러워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 베개 밑에 묵은 것을 두면 그 기운이 잠을 방해합니다. 영숙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풍수 같은 거잖아요.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수가 아닙니다. 보살님. 기운 막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 사진에는 종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의 서운함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매일 밤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는 겁니다. 몸이 매일 밤 그 서운함을 다시 사는 겁니다. 영숙 보살님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스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 사진을 치우셔야 합니다. 치우라뇨?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버리시든 다른 곳에 두시든 베개 밑에서는 치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서운함이 몸에서 떨어집니다. 영숙 보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그건 못해요. 이거 버리면 성진이가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스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살님, 사진을 치운다고 아들이 없어집니까?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보살님 마음속에도 살아있고 세상 어딘가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사진을 붙들고 서운함을 붙들고 그래서 아들을 더 멀리 밀어내고 계신 겁니다. 영숙 보살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보살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서운함입니까? 아들입니까? 영숙 보살님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여, 나는 그냥 성진이가 보고 싶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면 서운함을 먼저 놓으셔야 합니다. 서운함 뒤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들에게 전하셔야지 서운함을 전하시면 안 됩니다. 영숙 보살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 근데 그 애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요?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아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업이 망하고 부모 돈까지 날린 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모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화로 표현한 건 아닐까요? 영숙 보살님은 멈칫했습니다. 그 애가 부끄러웠을까요? 보살님은 서운하셨고 아들은 부끄러웠던 겁니다. 둘 다 아픈 건데 서로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영숙 보살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진이가 부끄러워서 화를 냈다.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 사진을 치우시고 아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서운함 대신 그리움을 전해 보십시오. 영숙 보살님은 송광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운함을 놓으라. 아들의 부끄러움을 보라. 스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재식 씨가 물었습니다. 절에 갔다 왔어? 뭐래? 영숙 보살님은 대답 대신 베개 밑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 재식 씨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응. 버리려다 못 버렸어. 그래서 가위 눌린 거 아니야? 치워. 근데 치우면 성진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 재식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진이는 사진에 있는 게 아니야. 살아있잖아. 어디선가 밥 먹고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영숙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도 스님 말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숙 보살님이 그 사진을 서랍에 넣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영숙 보살님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성진이? 응, 나야. 4년 만이었습니다. 4년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 어떻게 전화했어? 성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뭐? 나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영숙 보살님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 잘 됐다. 성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결혼식에 와주실 수 있어요? 영숙 보살님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가고 말고. 내 새끼 결혼식을 내가 왜 안 가? 전화기 너머로. 성진이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뭐? 그때 엄마한테 돈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거 내가 잘못한 거예요. 영숙 보살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부담 줬지? 아니에요. 엄마는 걱정해서 그런 건데 내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화를 낸 거예요. 영숙 보살님은 그 말에 눈물이 더 났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성진이는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성진아, 네. 그 돈 갚을 생각하지 마. 엄마, 그거 엄마가 네 준 거야. 갚는 거 아니야. 알았지? 성진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영숙 보살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 재식 씨가 옆에서 등을 두드렸습니다. 울기는 좋은 일인데 왜 울어? 몰라, 그냥 눈물이 나. 영숙 보살님은 그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성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웃음이 서럽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길, 영숙 보살님은 설레었습니다. 4년 만에 보는 아들. 순천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4시간. 영숙 보살님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년이 이렇게 길었구나. 결혼식장에서 성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아들이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눈은 똑같았습니다. 어릴 때 그 눈,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영숙 보살님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고맙지. 엄마 불러줘서. 성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 돈 내가 천천히 갚을게요. 영숙 보살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그거 갚는 거 아니야. 그래도요. 그래도 안 돼. 네가 잘 사는 게 갚는 거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엄마한테 갚는 거야, 알았지? 성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영숙 보살님도 울었습니다. 식장에 온 하객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숙 보살님은 그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베개 밑이 아니라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남편 재식 씨가 물었습니다. 거기 걸 거야? 응,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영숙 보살님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성진이, 지금 성진이 다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숙 보살님은 베개에 머리를 눕혔습니다. 베개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편했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4년 만에, 아니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영숙 보살님은 아침에 일어나 거실 사진을 봤습니다. 성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 보살님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송강사에 다시 갔습니다. 도윤 스님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사진을 치웠더니 가위에 안 눌려요. 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을 치워서가 아닙니다. 보살님. 그러면요? 서운함을 치우셨기 때문입니다. 물건에 붙은 감정, 그걸 치우신 겁니다. 영숙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보살님, 베개 밑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사진도, 편지도, 통장도 거기에 두면 밤마다 그 감정을 다시 삽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감정이 붙은 물건은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거나 정 안 되면 버리십시오. 영숙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근데 왜 베개 밑이 안 좋은 거예요? 스님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베개는 머리를 대는 곳입니다. 머리는 생각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 밑에 묵은 물건을 두면 자는 동안 그 물건에 담긴 감정이 계속 머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몸이 편히 쉬질 못합니다. 영숙 보살님은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숨기면 짐이 되고 드러내면 추억이 됩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보살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잠을 못 자는 게 오래 가시면 병원에도 가보셔야 합니다. 마음 챙김과 의료 치료는 함께 가는 겁니다. 스님이 해드릴 수 있는 건 마음 이야기고 몸은 의사 선생님이 봐야 합니다. 영숙 보살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명심할게요. 보살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베개 밑에 묵은 물건 하나가 밤마다 가위를 부른다. 그 물건에 담긴 서운함이 몸을 짓누른다. 그걸 치우니까 잠이 돌아왔다. 영숙 보살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보살님도 혹시 베개 밑에 뭔가 넣어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래된 사진, 편지, 통장, 영수증, 차마 버리지 못한 물건. 그 물건에는 종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의 서운함이, 후회가, 그리움이, 두려움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걸 매일 밤 베개 밑에 두면 몸이 매일 밤 그 감정을 다시 삽니다. 오늘 밤 베개 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뭔가 있으면 치우십시오. 버리시든 거실에 꺼내 놓으시든 베개 밑에서만 치우십시오. 숨기면 짐이 되고 드러내면 추억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적어보세요. 적는 순간 보살님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